자, 이번에 그 강릉에 펜션에 사고가 나서 3명이 숨지고 이렇게 한 5명이 위독 상태에 빠졌던 사고 참사입니다. 뭐 이번에 언론들은 뭐 몰려가가 대성고등학교 앞에 인터뷰를 하려다가 욕을 먹고 안 하기로 한다, 뭐 그걸 가지고 부각시키고 별짓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사고공화국이었다. 자, 이 정권이 집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뭡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그냥 초반에 1년 한 반도 안 돼서 무너져 버렸고, 그 뒤로 정권이 빌빌 싸는 동안에 세월호를 재탕, 3탕, 4탕, 5탕까지 하면서 우려먹으면서 오죽했으면 본인이 진도에 가서 방명록에 뭐라 했습니까? 아이들아 고맙다 한가 뭐 이래 안 썼습니까? 미안하고 고맙다 썼습니까? 얼마나 고마웠으면 어떻게 방명록에 고맙다라는 말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대형 참사 공화국입니다. 요 근래 사건만 한번 보세요. 고향 저유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폭발이 났어요. 뻥 하고 온 서울 시내에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터졌습니까? 아현동에 KT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뭐 신용카드니 뭐 인터넷이니 전화기가 안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가 사고가 났습니까? 백석역의 지역 난방공사에 이 따뜻한 물 수송관이 터져가지고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 과거는 한 정권 5년 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유행의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더만 어떻게 됐어요? KTX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요. 급기야 KTX가 탈선을 해서 구겨지겠어.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더만은 그 뒤에 또 그 옆에 있는 강릉에서 또 지금 펜션에서 애들이 저렇게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기껏해야 배관, 보일러 이어주는 배관이 2cm인가 어긋났는데 그걸로 일산화탄소 가스가 나와서 애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곧 대학에 가서 미래가 창창한 애들이 그리 죽어갔습니다. 자, 문재인은 40여 명이 사망한 제천 목욕탕 화재만 현장에 가깝고 그 뒤로 무슨 뭐 부산의 밀양의 사고, 또 저 영종도 뭡니까? 영흥도 낚싯배 사고,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래도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월호 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참사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천 사고는 29명 사망으로 정정하고요. 자, 그 외에 또 빠진 게 있어요. 9.1 고시원에 사고가 나서 7명이 사망을 했고, 상도 유치원이 또 붕괴돼서 애들이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러면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부터 맞설 가게 해서 쫓아내고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실상 세월호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집권한 저들은 그러면 참사나 사고에 대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죠. 자, 이번에 강릉 펜션 사고도요. 자, 펜션은 숙박업입니다. 그러죠? 숙박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숙박업종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로. 돈 주고 자고 가는 데인데 민간주택이고, 그리고 농어촌 무슨 소득정대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지자체가 1년에 2번만 와서 쓱 보고 가고, 숙박업소에 해당되는 각종 안전시설이나 소화기나 또 가스 감지기나 이런 설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15,000원짜리 가스 감시기만 하나 달아놨어도 이 사태는 예방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도 대충, 지자체도 대충, 숙박업소를 이렇게 감시 감독하는 이 기관들도 대충, 전부 다 대충 해버린 겁니다. 또 뭡니까? 자, 애들이 대학교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보러 가라. 내지는 뭐 오전에 자습했다가 점심시간 전쯤에 일찍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보통 학력고사나 이런 요즘 수능 이런 거 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공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그 뒤에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도 치기는 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파장 분위기가 되면 이제 학교는 애들 관리하기가 귀찮은 거죠. 무슨 비디오 틀어갖고 보라고나 하다가 뭐 너 마음대로 자든가 자습하든가 뭐 책을 읽든가 마음대로 하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점점 귀찮아지죠. 빨리 방학이나 되라 싶겠지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학교 좀 안 올 방법이 있으면 안 와도 된다. 그래서 뭡니까? 체험학습이라 해가 원래 체험학습은 학기 중에라도 부모가 자식 데리고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 그걸 써내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잘못됐지요. 네? 자, 그래가 보니까 학기 중에도 그렇게 놀러 가는데 해주는데 이제 시험까지 쳤는데 그래 체험학습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하니 애들이 시험 치고 나면 생각하는 게 우리 좀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흩어질 건데 우정이나 좀 새기게 한 2박 3일, 3박 4일 놀러 가자. 펜션에 가서 좀 놀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는 그래, 아이고, 그래, 대견한 생각을 했나? 어서 놀러 가라. 그래가지고 체험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뭔 체험학습입니까? 애들끼리 놀러 가라는 거죠. 학기 중에 체험학습은 그래도 부모나 따라가는 거지만 이거는 애들끼리 놀러 가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다가 내내 공부만 하다가 이제 입시에서 공부해서 내신에서 해방된 풀어진 애들을 자기들끼리 10여 명 놀러 가라고 하면 저런 가스가 아니더라도 술 먹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려가 있지요.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방기하다가 사고가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펜션을 어쨌든 돈 받고 사람 재워주면 이거 숙박업소지요. 숙박업소 관리 기준에 따라서 지역 소방서나 경찰서나 또 지자체가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15,000원짜리 가스 감지기만 달아놨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뭐 이래서 이걸 갖다가 고쳐서 법령을 고쳐서 제도적으로 뭐 펜션 같은 데 하자. 자, 지금 이 정권이 카풀을 해준다니까 오늘 택시기사들 파업하고 난리 났어요. 자, 그런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카풀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그 보험이 택시처럼 되는 거냐? 또 더 나아가서 카풀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가 남의 신상을 카풀에 입력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그 여성이 밤늦게 탔을 때 납치하면 어떤다는 거냐? 자, 지금 무슨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음식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냐? 자, 지금 굉장히 이 뭡니까? 숙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통, 또 무슨 배달 이런 데 과거의 업종 제한이 지금 융합되면서 뒤섞이고 있어요. 옛날에 없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무인텔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람이 다 있어서 입구에서 돈을 받는데 자, 무인텔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그런 이 무인텔을 갖다가 막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인텔에서 사고가 곳곳에서 지금 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도 무인텔에 화재 사고 나서 이 인명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투숙객 12월 1일 날 여주의 무인텔에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고 사고가 났고 무슨 무인텔에서 살인사건도 나고 자,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고가 거듭나고 있음에도 무방비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흐름이 생기는 부분에는
법을 어떻게 해서 바꾸어 가야 되는가, 카풀의 법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펜션 같은 것은 법령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펜션과 유사한 행태에 과거에 없던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요. 펜션에서 사고 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사고가 나서 7명인가 숨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스 누출로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정권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치려고도 안 하고 지나가면 끝이고 사고 나면 적당히 때우고 국가 돈으로 메꾼다. 이번에도 보면 뭐 이야기 나와요? 애들 장례식부터 어떤 돈들은 국가에서 세월호가 남긴 그 버릇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사고가 나면 선심 쓰듯이 국가가 다 해결한다라고 해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과 배상은 그 사고를 일으킨 측이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상이 모자랄 때는 국가가 어떻게 조금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이번에 대성고등학교 사고가 난 부모님께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 사고가 난 부모님들은 참 점잖으시고 그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상도 제대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뭔 사고가 나면 개인 기업체가 일으킨 사고도 전부 국가가 돈으로 그냥 우선 틀어막고, 자, 이번에도 교육부의 위원회가 찝찝한 게 많으니까, 자, 교육부에서 무슨 수습을 지원하는 비용을 어쩌고 하는 소리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꼴이 나온 게 뭡니까? 어제 어떤 분이 보냈는데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5.18 유공자 숫자가, 민주화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해당이 되는 사람이 5.18 때 이렇게 사망한 사람은 154명인데 지금은 유공자는 6,000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이런 데 흘러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유족들이 계속 유공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입사 시험 때 특혜를 보고 있다.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5.18 유공자 중에는 북한에 월북을 해가 한 명은 대남 선전부에서 일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면 돈으로 땜빵하고 선심 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제천 이 스포츠센터 목욕탕 화재에서 29명이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차들을 옆에 불법 주차해놔서 소방차가 출동했는데도 빨리 진압을 하지 못했고 허둥대면서 엉뚱한데 이렇게 해서 이 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는 비난이 많았지요. 자, 그로부터 지금 1년이 됐는데 참사 현장 주변에 가면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빼곡하게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상도 유치원 묵는 게 무너진다고 그 유치원 인근의 공사장에 흙막이 시설을 부실하게 해가 유치원이 흔들거려서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수조사만 했지 아직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자, 종로의 9.1 고시원에 불이 나서 불쌍한 분 7명이 돌아가셨는데, 자, 현재 상황은 비상구를 쇠사슬로 잠가놓고 물건을 쌓아둔 고시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곳곳에요. 그러니까 사고 날 때 뭐가 문제고 떠들지요. 사고 나고 나면 또 그대로 끝이고 다 그대로 돌아가요. 자, 영흥도 낚시배 전복 이 부분에서 자, 큰 배하고 충돌을 해서 새벽에 컴컴한 데 가다가 그리 됐는데 여전히 새벽에 경쟁적으로 출항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자, 고시원의 안전교육을 고시원 불이 자주 나니까 해도 절반도 참석하지 않고 대충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사고공화국의 형태가 문정권 들어서 거의 행정이나 이 공무원들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세월호 당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청해진이라는 회사가 그런 식으로
유병헌이 청해진 그런 식으로 회사 운영을 하고 회사의 안전이라는 조치는 이렇게 취하지 않고 배도 잘못 개조되고 짐도 과적을 하고 그런 어떤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세월호 부분에서 그 사고를 일으킨 본질적인 원인보다도 더 나아가서 정권의 무능 쪽으로 화살을 돌렸고 누가 그랬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해서 그 유가족과 한국의 온 종북 좌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세월호라는 것 자체를 정권의 무능으로 몰아가고 정권의 거짓말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권은 전번에 홍진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막 10배가 고깃배가 사라져서 북한에 있다가 5, 6일 만에 돌아와도 그게 북한에 잡혀갔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오청승이가 월남하다가 총을 맞아서 눈앞에서 쓰러졌는데 그걸 1시간 동안 찾아 헤맸다고 대낮에 열감지기를 동원해서 찾았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RN서치가 문재인 정권이 데드크로스, 즉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가 잘한다보다 더 많다 이랬는데 오늘 또 리얼미터도 또 수준을 맞췄습니다. 긍정이 46.5, 부정이 46.15, 이제 뭐 거의 같아졌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조차도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자, 친북을 하든 종북을 하든 유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을 그렇게 이 정권이 이게 정권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세월호의 무능을 질타하고 세월호의 무능과 거기에 따르는 또 희한한 도덕성까지 부여해서 1분 1초까지 밝혀라고 했다면 그렇게 요구했던 이 정권은 적어도 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뭡니까? 문재인 사고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YS 정부가 임기 1년 차에 80% 폭발적인 지지율을 했지요. 금융실명제 하나의 해체 등으로요. 그러다가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서해 페리오 침몰하고 대구 지하철 붕괴되고 아현동 가스 폭발에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하면서 육해공을 넘어서 지하에서까지 사고 났다 하면서 이 김영삼 정권이 주저앉았고 IMF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고 또 기업에도 있는 거죠. 자, 위험은 평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국가가 하는 일이 시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또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그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냥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규정을 어기고 2인 1조로 해야 될 일을 혼자 시켰어요. 벨트가 돌아가는데 그 벨트가 돌아가면서 그 석탄을 실어 나르는데 그 석탄 알맹이 등이 그 벨트에 나사나 이런 데 끼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나사가 빠지고 하면 그 돌아가는 벨트에 이렇게 몸을 숙여가 걸리기만 하면 죽지요, 벨트에. 그리고 그냥 있습니까? 온갖 석탄 가루나 돌덩어리가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컴한 속에서 먼지 날리고 석탄 가루 날리는데 그 사진 찍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러다가 벨트에 건들리면 그냥 날아가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안 화력발전소를 하는 서부발전이 이 김용균 씨 같이 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된 노동자라는 지금 정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부발전을 비롯해서 한전사나 5개 자회사가 불법 파견을 지금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발전 5개사가 노무법인에 의뢰해서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보면요.
자, 김 씨의 직무인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그러니까 연료를 실어 나르는 설비와 관련되는 부분을 조작하는 그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죠. 왜? 1년 내내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집어넣어야 되는, 날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시켜야 되는 것을 하청 업체에 맡겨놓고, 또 더더욱이 원청이 직접 김용균 씨 같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카톡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이제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위험한 데 들어가서 앞도 잘 안 보이는 컴컴한 흙먼지 석탄가루 날리는데, 그것도 밤에 새벽에 3시에 그런 작업들을 밤새워 하다가 저런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잡아주고 한 명이 안대하고 두 명이 이렇게 가서 해도 위험한데, 그걸 갖다가 혼자 들어가서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말로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 공무원이나 공공 분야부터 된다고 생색은 문재인이 내고, 그 희생은요, 지금 당장 정부 공공기관인 한전사나 발전 5개사 속에 속하는 서부발전이, 또 서부발전에서 대표적인 공장인 태안화력발전소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고도 결국은 문 정권이 말로만 시효를 하지 진짜로 이런 부분을 예방하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기업도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에요. 김용균 씨의 사망은요. 그러니까 모친이 화가 나서 문재인 좀 만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은 2017년 4월 13일 작년 대선 한 달 전에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삼성 반도체 피해자 가족 등이 주최한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여해서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서명을 했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에 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해서 대학 갈 꿈에 부풀은 이 죽은 3명의 학생의 부모는 눈물을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자,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은 눈물을 얼마나 흘려요? 문재인은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겠다라는 이런 헛소리 할 게 아니라 제천 이 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지금 고깃배 사고, 또 더 나아가서 밀양의 요양병원 사고, 고시원, 국일 고시원 사고, KTX 사고, 또 이번에 학생 강릉 펜션 사고 등 온갖 사고에 책임을 지고요. 무능함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에 지금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취임 이후에도요.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서 이제 무한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 책임체계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현장 대응 역량 강화했지만은 영흥도 해상에서 작년 이맘때 2명이 탄 낚싯배가 전복대에서 15명이 죽었을 때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날인 4일날 순천에서 폐 정유업체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죽었고, 14일에는 구로 지하철 1호선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열차에 쥐어 죽었고, 16일에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병원은 곧 2달 전에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병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2월 20일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일어나서 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현장에는 본인이 직접 갔고, 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포항의 지진이 포항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열 발전
때문에 지진이 났다 하고 1년이 넘도록 지진에서 수백 명 되는 피해자들이 아직 갈 데도 없는데 그는 무관심합니다. 자, 경남의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올해 1월 26일 날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죽었어요. 자, 여기서도 전국 29만 개 시설에 화재 점검해라 쌩 난리를 쳤지만은 또 그랬고 11월 9일 날 종로 국일고시원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보통 참사가 아니죠. 자, 다 가난한 일용직이고 노동자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자,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더 열심히 관리한다더니만 아무런 말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의 낙하산으로 지척건들 다 내려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재난관리 경험조차도 없는 자들이 기관장으로 내려가서 철도청 KTX가 마침내 사고까지 냈습니다. 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해놓고 그 입법은 거북이 걸음인데, 자, 북한과의 무슨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비준은 빨리 해달라고, 미리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빨리 안 된다고 말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자, 제천 화재는 누가 봐도 이 소방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휘관들 전부 불기소 처분을 하니 유가족이 항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지휘관에 대한 항고를 취하지 않으면 보상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상 금액이 합의가 안 됐어요. 과거 같으면 밀양이고 제천에 민변이고 뭐고 다 달라붙어 가지고 주민들, 이 피해자들 부축해서 했을 건데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항에 지금 지진 피해는 1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 피해자들이요. 목소리 큰 놈은 1,500만 원 받았는데 똑같은 피해를 나는 200만 원 받고 있다. 자, 그 돈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뜯는 놈은 좀 더 주더라.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체육관에서 30가구가 임시 대피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지금 여기에 보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시물이 포항시의 지진 게시판에 700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 이런 분들요, 나이 들고 가난하고 무시해도 좋은 분들이죠. 이 정권이 가만히 보면 저거들이 재난까지도 이용해서 내내 3년 내내 울고 먹으면서 집권해놓고 집권 이후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어서 거듭된 재난들이 일어나는 사고공화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대충 메꾸려고 하고 허지부지 시키면서 비슷한 재난들이 반복되는데 그런 재난들과 관련해서 관리해야 될 단체는 또 낙하산으로 끼워보내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 이쯤 했으면요, 당신들은 세월호 이제 더 울거먹을 자격조차도 없는 정권이에요. 이제 마지막 사고는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게 마지막 사고입니다.